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42번째 시간으로 남녀 간의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개발 작가 한지훈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데요. 이 어떤 사랑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뭐 우정, 뭐 사랑, 결혼,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는 오늘 에리 프롬의 The Art of Loving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처음 시작되는 것은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전부 다 대상의 문제라고 사랑의 첫 시작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상의 문제다. 사랑을 대상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멋진 이성을 소개시켜줘. 나는 지금 멋진 이성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다. 나는 지금 내 배우자가 매력이 없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랑의 존재 가치의 이유를 어디서 찾는다고요? 상대에게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프롬은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다라고 말을 하죠. 한번 볼게요. 우선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지 우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사랑을 대상의 문제다라고 놓고 보는 사람들은요. 우선 자신을 외로운 존재로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쵸? 반쪽이 옆구리가 허전하다. 옆구리가 허전하다. 그래서 여목도리가 필요하다. 여자의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뭐 사소한 액세서리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여러 가지들 중에서요. 우정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바로 상대에 의존하는 대상의 문제라고 놓고 본다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지금 내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 나는 외로운 존재야. 그럼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사랑의 공식은 외로운 존재 플러스 호구. 4시간 동안 문외화가 될 정도로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왜곡된 우정이죠. 네. 남녀 간의 우정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상대로 내가 사랑의 시작은 대상의 문제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네. 사랑이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외로운 존재. 그렇기 때문에 호구가 필요해. 우정이 성립됐죠.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렇죠. 우정이 성립됐어요. 그게 이성적인 관계에 있어도 이성 친구다라고 하면은 그 우정의 관계예요. 네. 그럼 그것은 뭐냐면 사랑을 대상의 문제로 놓고 본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나와 성관계를 해야 돼라는 계약이 맺어지면 그때부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거북한 조건의 만남이냐면 내가 그와 같이 해야 되고 겉으로 절대로 남들과 잠자리 했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관계가 사랑의 시작이죠. 그런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랑을 대상의 문제로 놓고 봤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예. 세 번째, 이것이 확장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면 결혼으로 넘어가죠. 결혼은 다시 우정 플러스 나와 1대1의 성관계를 나만 해야 되는 관계. 거기다가 뭐가 더 들어가죠? 물질적인 지속 가능한 호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 절차가 들어가죠. 지속 가능한 호구가 될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하게 돈을 벌어올 수 있는지, 네. 지속 가능하게 영원한 호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그 검증이 끝나면 뭐가 되죠? 결혼이 성립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사랑의 문제를 대상의 문제로 놓고 봤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우선 자신에 대한 사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사랑합니까? 라고 하면은 밥을 많이 먹는 것이 사랑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넘쳐날 때 사랑의 태도가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아는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자, 독립된 존재는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독립되지 않은 존재는 사랑을 줄 수 없어요. 독립된 존재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네. 독립되지 않은 존재는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독립된 존재들이 할 수 있는 전유물이에요. 그러네요. 사랑이 독립되지 않은 존재가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겠지요. 받는 사랑이죠. 네. 그래서 맨날 피해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나는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점이 참 부족해서 나는 그 사람이 싫어. 어떻게 오빠는 그런 일을 나에게 할 수 있어? 이것은 뭐죠? 나는 독립되지 않은 존재, 사랑을 대상의 문제로 보고 나에 대한 사랑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프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새로 태어날 때 바로 사랑은 시작될 수 있다. 사랑은 듣기 좀 거북할 수 있어도 오로지 헌신만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기쁨 속에서 생겨나는 에너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것을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좋은 이성만 만나면 나도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왜 결혼했을까 등등의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다른 말로 말했을 때 나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메말라 버리는 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내 가슴에 사랑의 호기심을 가져봅시다. 이제 지금 계절적으로 봄이지 않습니까? 한번 바깥을 나가보십시오. 바깥을 나가보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네. 우리가 그냥 그 꽃을 바라본다는 거, 이거는 거대한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푸르러져 가는 들판나무 바라보시라니까요. 이건 진짜 기적에 가까워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될 주변의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으로 내가 감싸지고 내가 사랑의 호기심을 느낄 때 드디어 대상은 내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행복을 대상에서 찾으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남들과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법을 몰라. 근데 그가 나타나면 나는 사랑할 수 있겠대요. 이게 서영씨 말이 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말이 되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꿈꿔왔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의 내용을 듣고 보니까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였던 꿈 같은 이야기였네요. 사랑은 상대를 통해 나의 지독한 이기심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에리 프롬은 말합니다. 대상이 나의 조건을 바꿔줄 수 있다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내 삶의 호기심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얼핏 보면 고독이지만 깊게 들어가면 사랑 가득한 호기심입니다. 사랑의 호기심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풍성하게 늙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지금까지 말씀처럼 저희도 봄이 새로 새싹을 돋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는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남에게 헌신
성신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한지훈의 고단수 심리학의 저는 서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